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저는 공감소통협동조합의 추정완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소규모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야 이루 말할 바가 없겠죠.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달라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염두에 두셔야 할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단을 이용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규모 조직이라고 하면 통상 10명 미만의 조직을 우리가 소규모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 통상 5인 이하의 어떤 직장 혹은 5인 이하의 규모를 가진 사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범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는 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족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그런 가족 사업체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렇게 세 가지 범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 조직의 여러분의 사업체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무언가 메시지를 송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전달하고는 매개체를 통해서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의사소통은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혹은 전달하고 나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를 받거나 하는 그런 상호 교류를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1대 다수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수와 다수 간의 의사소통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사소통에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의사소통을 우리 집단 내에서 1인 사업장이라면 주로 고객에 대해서가 중요하겠지만 2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의사소통은 왜 중요하느냐? 아마 많은 이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지. 가장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그러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의사소통이 바로 그 조직 내에서 한 개인이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조직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조직은 각 개인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개인의 성과만을 따져보면 일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직 전체로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조직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과 개인에서의 의사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각각의 개인이 그 조직이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수행하는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두 번째는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점포를 운영하고 나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하는 것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제품, 내가 가진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용도로 의사소통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직원이 매장에 있거나 혹은 10명 이내 혹은 그 너머의 인원들이 있을 경우에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그 조직 속에서 집단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소규모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럼 그 조직에서 집단에서 혹은 그룹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하는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에 너는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라거나 이러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전달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통제 기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이 어떤 일관성을 가진다거나 조직의 문화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이 가진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제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 기능입니다. 물론 통제 기능과 비슷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이 업무를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감정이 표출되거나 하는 기능이 바로 관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세 가지, 정보 전달, 통제 기능, 관리 기능. 물론 이거 외에 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 세 가지가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은 여러분들의 점포 혹은 여러분들의 매장에서는 어떤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실까요? 자,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통제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점포의 성격마다 점포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리 매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유형입니다. 자,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혹은 그 집단에서 그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비공식적이겠죠. 휴게실에서 어떤 담소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비공식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직적, 수평적은 말 그대로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혹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고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 상호 간 혹은 조직과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자,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매장 혹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을까요? 자, 공식적인 것이 많을까요? 비공식적인 것이 많을까요? 혹은 수직적인 것이 많을까요? 수평적인 것이 많을까요? 자, 제가 경험한 소상공인의 그 소규모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이기보다 비공식적인 게 많았고요. 수평적인 것보다 수직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점포, 여러분 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자,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사람보다 파트타임으로 짧은 근무 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이기보다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직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반대로 수직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고용주와 고용인,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 직원과 사장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을 수밖에 없죠. 주로 사장이 직원에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따지면 물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소상공인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서 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의사소통,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커다란 조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10명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구성된 집단을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10명 미만, 뭐 9명, 5명, 2명, 3명 이렇게 좀 적은 인원이 구성된 것은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그룹이라든지 혹은 집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조직이라고 하면 저는 10명 미만의 조직을 소규모 조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집단 혹은 조직은 10명을 넘어가는 조직이 조금 드물죠. 대부분 5명 미만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작은 조직과 커다란 조직의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원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원적인 차이라면 뭐냐면 일단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원적인 요소는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그 조직의 규모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차이예요. 수도 달라요. 사람의 수도 다르고 그들이 어떤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도 다릅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직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정해져 있고 또 나는 그 직무만 잘 수행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직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작은 조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명 이하 집단이나 약간의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작은 조직에서는 일단 조직원의 그 구성원들이 해야 할 임무가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큰 집단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은 집단이라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닌 그냥 집단 자체가 작은 경우는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누구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음식점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장님이 계시고 또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이 홀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의 모든 직원들이 구성된 식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사장님은 카운터에 계시고 그죠? 홀은 그 서빙을 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고 주방은 주방을 하는 분이 담당을 하는데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카운터만 보면 돼라는 생각으로 카운터에만 앉아 있는 경우가 드물죠. 바쁘다 보면 내가 서빙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내가 주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바쁘면 서빙을 하던 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서빙을 한다고 해서 홀에 지저분할 땐 같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그 청소를 내가 카운터에 있다가 바쁘면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이것처럼 작은 집단은 직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분된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무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성원들의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화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 문화가 대부분 있고요.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또 그냥 통상적으로 누구나가 다
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는, 특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그 조직에서는 그러한 정형화된 조직 문화라기보다는 리더의 성격,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에서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이 있는 그룹에서 문서로 무언가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대규모 조직에서, 우리가 흔히 회사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문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어떤 사내 메신저라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의사소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주로 말 혹은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말로 하는 것은 근거가 남아있기 어려운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주로 많이 수행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친밀도와 피드백이에요. 대규모 조직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친밀도가 낮은 편이고요. 피드백 역시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문서로 날라오면 그걸로 처리를 하고 끝. 필요하면 회신으로 문서 하나 보내주고, 이런 피드백이지만, 자, 소규모 조직에서 친밀도,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 굉장히 높습니다. 피드백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자, 이러한 네 가지 차이가 대규모 조직과 소규모 조직이 가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의사소통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규모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조금 제 임의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이 가진 특성입니다. 자, 인원이 적고요. 친밀도는 높고, 직무는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직무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성은 구성원이고요. 두 번째는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소통이 많다 그랬고요. 수직, 수평을 굳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바는 분명히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았습니다. 물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왜냐하면 두 분이 근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장 한 명, 종업원 한 명,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 보니까 리더의 역할이 소상공인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소규모 조직, 소상공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차이,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유형, 리더의 역할. 자, 그러면 소규모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원들끼리 말을 많이 하고, 그죠? 리더가 잘하면 되겠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조직은 조직의 성과도 굉장히
높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조직은 조직의 성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조직은 그 직원들의 직무 태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조직에 대한 그 집단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낮아지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만족도 높고 일에 대한 몰입도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지고 직무 태도도 긍정적으로 되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직률이 낮아지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 역시 높아지겠죠. 숙달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장, 여러분들의 점포에 숙련된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판매를 위해서 혹은 해당되는 직무를 관리하기 위한 숙련된 직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결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이처럼 여러분들의 매장이나 점포에 특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소규모 조직뿐만이 아니겠죠. 대규모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소규모 조직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인 타워스 왓슨이라는 곳에서도 그 커뮤니케이션과 그 조직의 성과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과가 높은 조직은 특히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하고요. 그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의 초점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맞춰지느냐? 고객에게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러한 고객 지향성을 갖고 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경우에 그 모든 직원들이 일에 대한 조직에 대한 몰입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조직, 우리 소상공인의 조직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구성원들의 친밀도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구성원들의 친밀도를 좌우하게 될 거고요. 그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곳은 고객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조직, 이거 소규모 조직이라고 한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점포와 매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직원들의 친밀도를 좌우할 거고요. 물론 사장과 직원들 간의 친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친밀도가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죠. 대규모 조직에서는 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업무의 성과, 그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구팀이 있는 경우. 그죠? 아니면 조직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 총무팀, 인사팀, 뭐 관제팀, 영업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으면 특정한 조직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나머지 조직은 자신이 할 일만 열심히 해도 전체적인 조직으로 따지면 업무 성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있는 점포와 매장은 소규모죠.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혹은 직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특히나 여러분들의 매출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높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매장은, 우리 점포는, 우리 업체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당연한 그런 방법들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를 해준다.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 다름을 인정해준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한다. 세 번째, 잘 듣는다. 경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 리액션, 피드백. 정말 호응을 잘 해준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당연히 현재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가족끼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가족 사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서로 우리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뭐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는 자, 메소드 특강의 다른 요소 강의들을 잘 찾아보시면 그런 대화법과 관련된 강의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소는 그것을 보시고 저는 조금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첫 번째, 사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드백, 감정 고려, 행동. 이 세 가지인데요. 자, 피드백은 아까 기본적인 요소에서도 있었지만 자, 서로 리액션을 잘해주는 것도 물론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더의 피드백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피드백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뭐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잘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매장을 관리하거나 혹은 손님을 상대하거나 하는 것을 직원들이 무언가를 볼 때 자, 저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할 수 있죠. 직원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가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잘 봤어? 이렇게 해?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혹은 그런 것도 없이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여줬으니까 자, 직원들이 그렇게 잘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것보다는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짝 부정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 방법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은 그런 스킬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와 관련된 강의를 메소드 특강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칭찬을 먼저 해주고 다시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는 피드백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기보다는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잔소리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피드백도 물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주기보다 받는 것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일단 경청의 의미인데 그렇게 내가 받는 피드백도 있어요, 리더로서. 근데 그런 받는 피드백 중에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듣기 좋겠지만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장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야,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 너보다 내가 해도 몇 배를 더 많이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피드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아들이시고 그럼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가? 하고 여러분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과 정서를 조금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조직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그 직원들이 현재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정서를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따라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는 직원이 있다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 실수 자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현재 어떤 기분 상태인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거에 대한 의사소통 역시 고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야, 공과 사를 구분해 라는 말을 분명히 많이 하지만, 자, 작은 규모의 집단,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는 공과 사가 구분되기 어렵다라는 것, 어려운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만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보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에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막상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자, 직원들에게는 고객에게 친절하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안 좋은 고객을 접할 때 나는 끝까지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친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직원이니까 직원에게 무조건 친절해. 나는 사장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대로 그대로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만 고려를 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도 충분히 그 여러분의 매장, 여러분의 점포의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 감정과 정서의 고려, 행동,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직원에 대한 교육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피드백과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피드백을 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혹은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과 고객의 관계인데요. 이거 역시 아까 지침 혹은 규칙에 따라서
일관된 고객 서비스가 정립돼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고객이 들어오는 상황, 고객이 질문을 하는 상황, 혹은 고객이 어떤 클레임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직원마다 커뮤니케이션이 방법이 달라진다면, 혹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게 한다면 모두가 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직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의 만족을, 그럼 그런 만족이 만약에 있으면 직원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이런 손님 왔다 간 거 알아요? 그 왔다 갔는데 그 손님, 누구 A라는 직원이 있다면, A의 집 서비스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갈 때 굉장히 만족하고 나갔어요. 라는 것처럼 고객들이 만족한 것을 직원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것은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어떤 억양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톤이라든가 성량이라든가 그리고 표정, 뭐 눈의 표정, 뭐 손짓, 발짓, 이 모든 것이 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퇴근해서 편히 쉬세요. 라는 커뮤니케이션과 오늘 수고 많았네. 편히 쉬어? 라는 커뮤니케이션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이라든지 억양 혹은 높낮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시 고려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하고, 또 직원과 고객의 관계를 고려해서 고객 서비스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어떤 고객 서비스에 만족된 상태를 직원이 알게끔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의 직원 교육이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소인데요. 가족 사업장이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요소. 가정과 사업장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면서 뭔가 좀 안 좋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뭐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사업장으로 같이 오게 되죠. 같이 오게 됩니다. 자,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점포의 매장에 있는 두 분의 상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장에서의 일이 가정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사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우선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가정과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아침에, 자, 이 매장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인데 어젯밤에 좀 말다툼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 빈번하게 있을 수 있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날 사업장에 출근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와요. 서로 말을 잘 안 해요. 그 감정, 그 기분이 그대로 와요. 그러면 고객에게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자, 그러한 분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뭐 이러한 게 아니고요. 규칙이 필요합니다.
아까 직원들에게도 규칙이 필요하듯이 가족 사업장에도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규칙이에요. 사장이 계시면 분명 종업원이 있고요. 둘 다 사장이고 직원이 만약에 자녀분이나 어떤 친척이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도 우리는 한 가족이긴 하지만 명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호칭이라든지 어떤 말투라든지 이것을 직원을 대하듯이 혹은 동업자를 대하듯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말. 자, 아까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가족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거야?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제 와이프가 아침 드라마를 되게 즐겨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흔히들 아침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드라마에서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주인공이 말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내에서 내 마음을 잘 알아주겠지. 물론 잘 알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사업장, 가정과 사업장을 분리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말로써 분명히 전달해라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50분 동안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매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저는 과제만 좀 이렇게 던져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화법과 관련된 거는 메소드 특강의 다른 강의에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을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영상을 보시고 뭐 질문하신 사항이 생각이 난다면 올려주시면 이후에라도 제가 살펴보고 거기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규모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소규모 조직은 커다란 조직보다 커뮤니케이션이 더 여러분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리더로서의 역할, 직원에 대한 교육 혹은 가족 사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방법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 매장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